퀘벡발 매연으로 뉴욕 전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한 가운데 뉴욕주가 N95 마스크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나쁜 대기질이 최소 72시간 내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의장 선거 기호 2번 강진영 후보가 노숙자에게 피살된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의 유가족을 찾아가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저지의 현 전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퀘벡발 매연으로 인해 뉴욕 전역의 공기질이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뉴욕주가 오늘부터 100만 개의 마스크를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카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뉴욕 전역에 퍼졌다며 오늘부터 100만 개의 N95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도 40만 개의 N95 마스크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마스크를 퀸즈 자마이카역,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펜스테이션,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남쪽 중앙홀, 풀턴 센터, 할렘의 데니 파렐 리버뱅크 주립공원, 브롱스의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뉴욕 대기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까지 에디론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 평소보다 약 4배나 높은 대기질 지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민들은 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가급적 실내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뉴욕 시내 동물원, 아쿠아리움, 해변 등도 모두 문을 닫았으며 오늘 예정됐던 시 주정부 주최 행사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카나다 퀘벡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매연과 매캐한 냄새가 사흘째 뉴욕 등 미 중동부 지역을 덮쳤으며 이 같은 상황이 최소 72시간 내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카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5대5 상류에 이르는 지역의 대기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어나우 화재와 연기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연방환경보호청은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대기질 지수가 150일 이상일 때 발동되고 건강에 안 좋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지역은 에어나우가 밝힌 대기질 지수가 무려 413에 달해서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더 높았고 필라델피아는 233, 커네리컷 스트랩포드가 325, 뉴저지주 앤드햄이 31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300이 넘으면 6단계 공기질 등급에서 최악으로 분류되는 위험 단계로 뉴욕시 지역 공립학교의 야외 활동이 모두 취소됐고 일부 사립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매연과 악취 신고에 따른 긴급 출동 사례가 무려 88배나 급증했고 브루클린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농구 경기 등은 모두 취소됐으며 뉴욕 지역 병원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카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미국 소방관 600여 명을 파견했으며 앞으로 72시간 내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2번 강진영 후보가 노숙자에게 잔인하게 칼에 찔려 무참히 피살된 크리스티나 유나 씨 유가족을 찾아가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진영 후보는 7일 뉴저지 포틀리에 수재한 센트럴 그린 공원에서
고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 부친인 이성곤 씨를 만나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한인 사회에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유가족에 필요한 도움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크리스티나 유나이 씨는 지난해 맨하탄 차이나타운 자택에서 뒤쫓아온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강 후보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유가족의 바람인 맨하탄 차이나타운 인근의 노숙자 쉘터 한 곳을 크리스티나 유나이 메모리얼 쉘터로 명명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시안 증오범죄에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한인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의 현 전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제니정 클로스터 시의원, 준정 해링턴 팍 시의원, BJ 김 노루드 시의원, 진유 올드타판 시의원, 덴박 테너플라이 시의원, 피러서 폴륜 보트리 시의원, 크리스정 전 펠팍 시장, 지미체 전 두몬트 시의원 등이 강진영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한인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고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준비된 자질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후보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감사하고 모든 한인들의 이익을 위해 강진영 후보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가 비용을 지불하고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뉴욕주 내 30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30개 이상의 카운티와 지역 지도자들이 뉴욕시의 난민 신청자 이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카운티들이 주장하고 있는 난민 이송은 위헌이라는 내용을 무효화하고 동시에 지난 5월 9일 선포된 주 전역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뉴욕시의 노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최소 30개 카운티가 난민 이송을 금지하는 긴급 비상사태 선포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락랜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더치스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락랜드 카운티는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뉴욕시, 뉴욕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난민들이 들이닥치면서 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판사가 락랜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등의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하루 만에 제기됐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이들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현대 기아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소송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현대와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미국 법상 공공방해와 의무태망을 저질렀다며 피해배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소송장에서 현대와 기아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대부분의 차량이 도난 방지 장치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완성차 업체 중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현대와 기아차 도난 신고가 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건보다 무려 6.6배 급증한 반면 포드, 혼다, 닛산, 토요타 등의 도난 신고는 되려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일부 피해자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2억 달러에 합의했으며 지난 2021년 11월부터 모든 차량에 이 모빌라이저를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성폭행 입막음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형사 기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수사 대상이라며 피의자로서 신분이 전환된 사실을 서면으로 정식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통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의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검사나 대배심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사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매우 구체적 혐의가 드러났음을 시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기밀문서를 찾아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비심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밖으로 가져간 모든 기밀문서를 반환하라는 소환장을 보냈고 연방수사국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 코미친 대만에 대한 어프로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코미친 쿠바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을 상대로 한 도청 기지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미국 극비 기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쿠바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대신 하바나 등에 미국을 상대로 한 도청기지를 설치한다는 비밀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는 미국 남남 플로리다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중국 도청기지가 설치되면 특히 미국 남동부에 집중된 해군기지를 비롯해 미국의 군사 동향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쿠바의 현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쿠바로부터 원칙적 동의를 얻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과 쿠바는 이에 대한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의 코미친 쿠바에 도청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코미친 대만을 미군 기지화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냉전이 극에 달했던 지난 1962년 구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비치함으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고 미국은 터키를 설득해 터키에 소련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었고 몇 개월 뒤 양국이 동시에 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를 피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법은 제정됐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에 반발, 하원의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가스 스토브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막는 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투표 절차 없이 정회,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절차 투표에서 찬성은 206명에 불과한 반면 반대가 220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부결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법안 투표가 연달아 무산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 11명이 당 방침을 어기고 민주당의 동참,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가장 최근에 절차 투표가 부결된 것은 지난 2002년이라며 하원이 21년 만에 최대 장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프리덤 코커스 소속으로 메카시 의장이 합의한 연방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반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올해 초 메카시 의장 선출에 반대, 무려 15차례나 반대표를 던지기도 해 공화당 내 야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한국인의 미국 방문이 올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1월과 2월 2개월간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2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배 정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괌으로 7만 8천 명에 달했고 캘리포니아가 4만 600명, 하와이가 약 3만 명인 반면 뉴욕은 1만 3천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미국 방문 한국인은 전체 국가 중 4번째이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영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891만 2,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7만여 명보다 약 1.9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 카나다 방문객은 314만 5천 명, 멕시코가 204만 4천여 명, 영국이 45만 5천여 명이었으며 한국이 그 뒤를 이었고 브라질이 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니 델런 연방재무장관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일부 경제 부분은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로 더 많은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장관은 은행이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은행 시스템의 자본과 유동성 수준이 건전하며 이와 관련해 일부 고통이 있겠지만 압박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고 일자리가 강하게 늘고 있다며 소비도 계속 늘고 있지만 경제는 어느 정도 둔화됐고 기업이 일할 사람을 찾는 데 따른 어려움이 줄고 있다면서 일자리 증가도 둔화 기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등 초대형 은행이 파산한 중소형 은행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미국 10대 메가뱅크의 1분기 자산 증가 규모가 6,300억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미국 금융기관 전체 자산 증가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50대 대형 은행 중 37개가 전분기보다 자산이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리그룹, 웰스파고 등 4대 은행의 자산이 4,99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지난달 1일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을 인수한 데다 예금이 급증하면서 1분기 자산이 3개월 전보다 8.5%나 급증했습니다.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도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면서 자산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고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시그니처 은행 우량 자산을 인수하면서 자산 규모가 37% 증가했습니다. 한편 연방금융당국은 대형 은행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금 20% 상향 조정 등 자본금 적립 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미국 무역 적자가 급증했지만 중국과 무역 비중은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의 동지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맹공을 퍼부으며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일 퀸즈 우드웨이븐역에서 18세 여성을 선로로 밀어버린 26세 여성에 대해 퀸즈 검찰청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맨하탄 워싱턴 H에서 66세 델리 종업원을 사살하고 도주한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터넷 확산으로 신문 등 인쇄매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표 일간지 중의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뉴스룸 직원의 13%에 달하는 74명을 해고했습니다. 테슬라의 승용차 전 차종이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230.83달러로 7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 1.9배나 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 등 중국의 지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테슬라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휴스턴 등은 주택 구매 비용이 월 임대료보다 더 적어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5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석.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 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알립니다. 맨해튼 투표소,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퀸즈 투표소, 플러싱 대동현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뉴욕 장로교회, 뉴저지 투표소, 포트리 한남 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 롱아일랜드 투표소,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 투표소, 만백성교회, 웨체스터 투표소, 스카스데일 어치브 태권도장 및 체육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해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일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